B랑 같으면 이가 원이야. A랑 B랑 다르면요? 다르면? 이건 타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을 텐데 내신에서는 물을 수 있거든요. 이거 원이 되도록 그러면 반지름만 있으면 돼 라고만 생각하면 틀릴 수가 있다고. 항상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 같은지 다른지부터. 이해됐죠? 그럼 원이 되도록 할 때 여기 앞에 있는 게 만약에 변수잖아요. 변수가 되면 일단 두 개는 같아야 돼 라는 조건을 먼저 챙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내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상황 아니니까요. 합시다. 중심의 좌표를 구하러 가요. 중심의 x좌표는 마이너스 1, 중심의 y좌표는 2가 되고, 반지름의 제곱을 했죠. 중심의 x좌표의 제곱, 중심의 y좌표의 제곱 빼기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갔을 거야. 원이 되도록 이런 얘기는 반지름이 존재하면 돼요. 이렇게 k는 거꾸로 쓸게요. 5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원이 되는 거, 타원이 되는 거. 내가 노트를 자꾸 이렇게 보자고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양소거의 특징이 니네 기출문제는 밖에 안 돌아다닌다? 알고 있니? 족보사건 이런 건 뒤져봐야 안 돌아다녀요. 배우고 있는 애들을 데리고 있는 학원에서만 그거를 볼 수 있거든요. 안 돌아다니는 건 잘 몰라.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제자들이 계속 있으니까 내용을 보잖아. 근데 니네 학교 특징이 뭐냐면 약간 폐쇄적이야. 시험 문제가. 내가 학교 프린트를 할지 내가 가르쳐준 그 노트 있잖아요. 노트에 한 줄짜리가 딱 있는데 그게 교과과정 밖에 있는 걸 가르쳐준 거야. 니네 선배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줄이 딱 보이니까 내가 야 니네는 왜 이런 거를 할까 하고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시험 문제 바로 나와. 다른 학교는 그 문제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노트를 보자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니들은 교과과정에 벗어나는 것도 합니다. 알겠죠? 그런 걸로 하십시오. 또 해요. 6번. 결국 수학을 잘해야 돼. 니네 학교 내신 시험을 잘 보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그 논술에 대한 주제를 설명을 했는데 그게 시험지에 뜩 나오더라고요. 수리논술에 대한 얘기를 막 했었는데 시험지에 나오고 그래서 애들이 그러더라고. 또 틀리고 왔어요. 또 점수 깎이고 왔어요. 야 이거 했잖아 수업 시간에. 아 나올 줄 몰랐죠. 그러더라고요. 선배가 내겠어? 이제 공부를 안 한 거죠. 냅니다 니들은. 가 보세요 잘. 3-6번. 야 대양서고잖아. 대양서고니까. 그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4x 2y 빼기 3은 0. 얘와 중심이 같고요. 얘는 중심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을 지나고 있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썼대. ax by 플러스 c는 0. 기본적인 문제 풀 때 잘해야 돼. 겸손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이렇게 구해보래요. 원인과 확인이 됐어.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으니까. 중심이 같고 그런 얘기는 요거랑 얘가 똑같아요. 그 소리 아니야? 중심이 같고니까. 그러니까 일단 너는 마이너스 4겠구나. 너는 2겠구나. 이걸 알고 있다고. 근데 걔가 2,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2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그래요. x는 2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됐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y도 0 집어넣으면 너 안녕. 플러스 c 0이 되겠죠. 그래서 c는 4가 됩니다. 여기는 뭐 마이너스 4. 여기는 2. 여기는 4. 이렇게 돼서 2라고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조금씩 어려워질 거야. 자, 이제 3-7번을 하러 갈 거예요. 3-7번부터는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출제가 아주 잘 돼. 아주 잘 되고 3-7번에 나오는 이 주제는 나중에 배울 단원에서도 계속 출제가 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괴롭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잘 보세요.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 필요한 건 알아서 메모하는 거야. 어디 한번 묻자.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좋아. 특징은 그거예요. 그러면 항상 예를 드는 게 1,3면에서만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1,3면이 아닌 거 예를 들어 보러 가죠. 어디 할까요? 이쪽 할게. x축에 접하는 원을 이제 하나 했어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몇 선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거니까 좌표를 잘 정하셔야 되거든. 근데 얘를요 이렇게
마이너스 A, B라고 했다. 요 소리는 A하고 B는 양수입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가 될 거니까 얘는 B 자체를 그냥 쓰면 반지름이 되겠죠. 이해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요때 원의 방정식을 써보면 x 더하기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b인 것 같으니까요. b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항상 수학에는 거꾸로가 중요해. 문제를 봤는데 이런 꼴이 나와 있잖아요. 거꾸로 추정하면 되잖아.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a, b였어요. 반지름을 봤더니 이거 반지름 얼마니? b. 근데 식만 봤을 때 반지름이 뭐냐 물어보면 절대값 b라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으로 택해져 있는 거니까 아 이거는 x축에 접하는 원이야 라고 판단이 돼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이론에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좀 귀찮게 그릴까요? 여기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것도 x축에 접하는 원 찐빵이죠?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찐빵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어요. 중심의 좌표를 이번에는 좀 헷갈리게 쓸게요. a, b라고 쓸게요.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럴 때는 a는 양수고요. b는 음수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신에서 이렇게 노릴 수 있으니까. 그럼 또 똑같이 작성해요.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 아이고 좀 그림이 들었네. 반지름이 얼마예요? 그래 절대값 b 죠? b는 b라고 하면 안 되잖아. 얘는요. b가 음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길이, 차이, 반지름, 절대값. 길이, 차이, 거리, 반지름, 절대값. 됐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버릇 하세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b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쪽 식을 구성할 때는 상관없어. b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 중심의 좌표는 a, b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는 것은 절대값 b가 될 텐데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반지름 택했으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이야 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했던 것 같아.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입니다. 기억나죠? 중심의 x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입니다. 약간의 꼼꼼함이 필요하다. 내신 문제는 시간도 좀 부족한 데다가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꼼꼼함이 필요해. 얘도 여기다 하죠. 뭐 이쪽에 이렇게 하나 그립시다. 오늘 원 잘 안 그려지네. 괜찮아요. 예,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그렸어.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또 똑같이 할게요. a, b라고 합시다. 이렇게 a, b라고 했어요. 그러면 a는 양수고요. b는 음수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좌표니까요. 그 다음에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라는 거 아는데 실제 그림을 보면 그렇잖아요. 요만큼이 반지름이고 이게 반지름이라는 얘기는 네가 반지름일 테고 된 거죠? 식 똑같이 씁니다. 식을 똑같이 써보면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얘는 그냥 절대값 a 하시면 되는 거죠. 중심의 x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니까 절대값 a인데 a가 양수니까 a라고 불러도 되는 거긴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절대값을 붙이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a의 제곱을 할 거예요. 거꾸로가 중요하다 그랬죠. a, b가 중심의 좌표인데 반지름을 구해봤더니 절대값 a가 되더래. 얘 식을 보는 순간 절대값 a가 반지름이잖아요. 얘를 보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니까 아 그래 y축에 접하는 원이야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생각할 게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습니다. 여기 해보죠. 여기 이쪽 이렇게 원이 있대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러면 여기 보이면요.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둘 다 접선이 x축이 접선이기도 하고 y축이 접선이기도 한 거잖아요. 연결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 너도 반지름이고 너도 반지름이라서 좌표는 아마 절대값은 같을 거예요. 근데 얘를 a, a 이렇게 쓰잖아요. a의 부호는 뭐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된 거죠? 이렇게 할 거고요. 얘가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써도 이렇게 그렸대요.
얘도 길이는 같아. 절대값은 같다는 소리야. 아, 중심이 좀 삐껴나갔네요. 그럼 얘를 해보면 마이너스 a, a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몇 선면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중심이 부호가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의 좌표가 a, a, 뭐 마이너스 a,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니? y는 x, 또 y는 마이너스 x. 둘 다 기억합니다. 이렇게 두 개 위에 존재해요. y는 x 위에 중심의 좌표가 있거나 너 아니면 넌 거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의 좌표가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된 거죠. 오케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노멀한 케이스를 보죠. 중심의 좌표가 a, a라고 했고요. a가 양수인 상황이니까 x-a의 제곱, 그 다음에 y-a의 제곱, 얘는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중심의 좌표가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거나 그 정도를 파악하러 갑시다. 그 정도를 알고 계세요. 물론 중심의 좌표가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고 해서 항상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지는 않아요.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아야 존재하는 거죠. 됐죠? 창버진 문제를 또 조심하시고. 잠깐 보죠. 이제 3-7번. 어저께 집에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분홍색 바지를 사오셨더라고요. 네, 요거 입고 왔죠 바로. 고마워.